뭔가는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통일만 연합회 일을.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12월 2일자 저녁 영상에 제가 올렸죠. 저희 남편 수술을 하는 소식을 제가 짧게 올렸는데 시청자분들 일부 분들이 댓글에서 남편 수술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선을 뗐기 때문에 수술 경위에 대해서 제가 병명도 말 안 하고 그냥 미수술 한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조금 좀 말씀드리고 남편의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사실은 그 위수술 그 소식을 남편 모르게 올렸어요. 제가 유튜브에. 그런데 저희 남편 지인분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야 수술한다니 뭔 소리야 이러고 저희 남편한테 바로 그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게 남편이 야 뭐야 이러면서 왜 이런 걸 올렸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북한에서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임종을 제가 지켰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는 날짜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1989년 3월 21일 날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꼭 3년 3개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1991년 6월 24일 날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989년 3월 21일 날 돌아가셨는데 근데 더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부부간의 정이 깊으면 아마 그렇게 좀 빨리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날짜도 그렇게 3년 3개월 3일 만에 그렇게 잡았는지 저도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백화점 부기장이라는 그 직책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자기 병이 생긴 걸 숨겼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쯤이었는데 한국에서 말하면 중학교 3학년쯤일 거예요. 한 13살? 네, 그쯤이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집에서 주사 놔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사기를 놓을 줄 몰라서 이모하고 나보고 앉혀놓고 둘 중에 누가 하나 주사 놓을 사람 있으면 주사 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는 완전히 바늘만 보면 막 기겁을 하는데 제가 주사 바늘 가지고 장난질을 그 전에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이러고선 내가 주사를 들고 엄마 엉덩이에다 이렇게 주사를 놨는데 제법 잘 났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말하는 소리가 엄마 집에서 주사 맞는단 말 절대 밖에 나가 하지 말고 집에서 내가 웬만하면 주사 놔라. 약은 엄마가 구해오겠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집에서 몰래 주사 맞으려고 하냐고. 엄마 아프지 않냐고. 그때 마이시린하고 페니실린을 집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엄마가 맞았거든요. 그때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금방 죽었는데 마누라까지 또 아름자랑 한다 하면 사람들이 쑥본다고 사람들이 깔본다고 그러면서 병을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부기장 일 그 엄청난 스트레스가 감당된 그 일을 끝까지 버티셨어요. 그러다가 1년 반 만에 끝내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백화점에서. 그래서 백화점에서 급기야 사망 직전에 백화점의 부기장으로 있던 사람을 원래 엄마가 해안공업품 백화점의 분점이거든요. 작은 분점. 그 분점이 바로 해안공업품이었는데 그 해안공업품 원래 있던 신발 매대 판매원으로 내려보내면서 세포비서 그 원래 갖고 있던 그 직책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업무 부담을 덜게끔. 백화점에서는 저희 엄마를 정말로 많이 아끼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 백화점 당비서 지배인이 통곡을 했습니다. 백화점의 유능한 법외동이를 잃었다고. 이제 이 일을 누가 감당하냐고. 세포비서 일 내려가셔도 백화점 본점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업무에 관련돼서는 엄마의 조언이 상당히 컸거든요. 25년을 그 백화점에서 일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은 자랑하라 했다.
병은 숨기는 게 아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병은 자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엄마는 1년 반 동안 그 숨긴 그 시간대에 이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정말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엄마는 그때 당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백화점 그 부기장 직책을 먼저 내려놨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빨리 본인의 병리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도움을 요청받았어야 됐어요. 그만한 능력 충분히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제 운명이 또 달라졌을지도 모르죠. 제 눈앞에서 엄마 살리겠다고 제 원래 첼로를 좋아했거든요. 음악을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 첼로 독주곡도 초소의 봄이라는 북한의 음악을 했댔는데 평양축전 올라가기 직전에 엄마가 혼자기 때문에 이모가 아무리 있어도 이모도 어린 애기 조카들이 있어가지고 엄마를 돌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평양축전 안 간다 했더니 엄마가 그때 그러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돌봐줄 사람 많으니까 가라고. 근데 엄마 아파 누워있는데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웃으면서 첼로 칠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 음악대에 들어와서 내 악기를 내서를 꺾어버렸습니다. 선생님 계속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음악 선생님, 엄마래도 우리 엄마 병간호 하게끔 보내줄 테니까 꼭 같이 가자고. 너 하나 때문에 준비한 세월이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안 가겠다 하면 어떡하냐고. 내 아무리 거기 독주곡 가서 평양 가서 공연에서 1등 한다 쳐도 우리 엄마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가 청진 학생소년궁전에서 제가 그때 4.15 공연 준비하면서 아마 그 공연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평생 가슴에 많이 한이 맺히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래서 엄마 때문에 또 그 일을 겪을까봐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왜 저희 부모님 돌아가시던 그 일을 지금 말씀드리냐면 저희 남편 지금 회사 때문에 많은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남편 없이 사는 거 저 솔직히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만큼 저희 남편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고 이번에 있는 3일 동안 제가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 사람이 걸린 병이 위선종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지금 선종에 대해서 제가 다양하게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조기위암이다 라고 하는데 조기위암인데 그 수술을 제거해내면 이롭다라고 하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원래는 1cm짜리가 발견됐는데 수술해서 실제 종양을 떼놓고 보니까 거진 이렇게 손바닥만한 게 나왔어요. 그게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지금 손바닥만한 상처짜리가 이렇게 파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떼낸 종양이 조직검사를 이제 바로 들어가서 조직검사 결과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제 나온대요. 그때 나왔을 때 그 종양이 정말 악성일 때에는 그 유사한 지금 혹이 그 위안에 지금 한두 군데인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여줬습니다. 저한테 요건 모양과 비슷한 게 요렇게 요 군데 이렇게 있다 하면서 조직검사를 떼낸 종양에서 조직검사를 했을 때 그것이 악성 종양이다 할 때에는 그 나머지 혹을 더 떼내야 된답니다. 위선종이라는 수술에서 조기위암이라고 해서 정말로 저도 가볍게 생각했고 남편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방송이 나가는 6일날 밤에 저희 남편하고 실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예요. 저 자체도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근데 실방은 고사하고 지금 남편 사태가 조금 심각해져서 위선종 이후 수술 이후에 식사 문제, 식단 조절 문제가 가장 더 어렵다고 합니다. 아예 간 들어간 음식과 뭐 매운 음식 모든 음식에 대한 조절이 상당히 많이 힘들대요. 그 부분을 지금 또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계속 회사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희 남편은 지금 저렇게 된 상황에는 회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이 쌓여있고 가장으로서 수익 한 푼 못 들여놓은 그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건강이 저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솔직히 죄책감이 커요.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통일만연합회와 이렇게 유튜브 활동과 안보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회사 일은 남편하고 거진 짬짬에 제가 관여할 수 있을 때, 손길이 필요할 때만 제가 회사에 드문드문 나가지, 회사 관련해서 남편이 거진 모든 걸 다 진행하고 모든 걸 다 했댔습니다. 근데 지금 남편이 입원하는 3일 동안에 제가 회사의 업무를 제가 지금 다 감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 민영이 챙기고 설거지하고 이 집안의 모든 가사일이 제 혼자의 부담이 갑자기 다 왔고, 거기다 유튜브 촬영까지 지금 하루에 원래 영상 2개를 계속 올리잖아요. 이게 갑자기 큰 부담으로 다가오네요. 정말 그동안 남편 손길이 정말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남편 문제에서 일단 회사 일에 남편은 손떼기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정말 돌아가신 어머니 그 일을 저는 반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민영이도 아직 어리고 아빠가 없으니까 민영이도 갑자기 조금 변화된 행동도 보이고, 다음 주 정량 그 조직 검사 결과가 아무렇지 않다라고 나올 수 있게 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더라도 남편은 일단 위기는 넘겼기 때문에 그래도 식단 조절 1달 내지 2달 정도는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조그만 음식이 잘못 들어가면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보고도 그랬어요. 퇴원하게 되면 무조건 하루 3끼 집에서 죽만 딱 먹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지 말고, 오전에는 집에서 컴퓨터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컴퓨터 업무를 하고, 오후에는 회사에 잠깐 나갈 일 있으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일단 업무를 줄이자 했더니 남편은 회사 일이 걱정인데 뭘 또 해야 되는데, 뭐 또 거래처에다 뭐 또 약속해놨는데 뭐 또 앉아서 계속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어찌 했으면 좋을지 좀 감당은 안 됩니다. 저희 남편이 12월 2일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병용님 그리고 양문성님, 네, 김병용님 2만원 후원해 주셨고 양윤성님 또 10,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소중한 후원금, 네, 저희 남편 회복하는데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신 분들, 정말로 고마운 글 달아주신 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김정아TV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처음으로 유튜브 수익을 받았습니다. 12월 1일자로 10월달 수익이 처음으로 10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한 9개월 만이죠. 제가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 유튜브 영상 하루 2개 올리는 것을 아마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 상황이 그 상황이 됐고, 그런 남편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 이제는 제가 발을 담그고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으면 회사 문제가 이제 정말로 폐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은 이미 개인 파산 신청이 됐고 저도 조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가정에 제 개인의 생계를 위해서 제가 뭔가는 다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통일만연합회 일을 제가 주도해서 여기까지 많이 했지만, 웬만해서는 임원들이나 아랫분들이 좀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고, 특히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개 올릴 정도로 안보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 너무나도 관심을 못 받고 조회수는 바닥을 치고 하니까 솔직히 좀 자괴감이 드네요. 어제 올린 북한 동계훈련에서 새로 신규로 나온 적군학이라는 과목에 관련돼서도 제가 분명히 그 심중한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회수는 역시 바닥이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안보에 관련된 관심이 이제는 많이 사라졌구나라는 현실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과연 이 문제를 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버티는 데까지 저도 버텨보고요. 유튜브 영상 하루에 2개씩 올라가던 영상이 아마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런 상황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 대한 올리는 그 횟수를 좀 줄이려고 하고, 그 횟수를 좀 줄임으로써
저 개인적인 생계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는 좀 그런 좀 악상황에 지금 놓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아껴주시고 애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만 제 상황은 제 상황인 것만큼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보 이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그리고 스토리 영상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최소한 하루에 그다 1개 정도의 영상만이라도 그래도 너무 안 올리지 않고 네, 하루에 1개 정도의 영상만이라도 제가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예약된 시간에 올라가기보다는 그 시국시 제가 그 상황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가끔씩은 평일날 대낮에도 가끔 실방을 좀 할 예정입니다. 실방의 장점이 뭐였냐면 편집 시간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결국은 편집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편집 시간을 줄이는 것이 결국 실방밖에 없더라고요. 김정아TV 언제나 응원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금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축소!